요즘 AI 써보시면 가끔씩 엥? 하는 순간 있지 않으세요? 없는 말을 막 지어내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답을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럼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. 아, 아직 알고리즘이 완벽하진 않구나. 근데요, 만약에 그 원인이 코드가 아니라 아예 다른 데 있다면 어떨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. 아니, 수십억,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만든 이 최첨단 AI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? 그 답은요,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자, 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. 왼쪽은 보기만 해도 머리 아프죠? 막 얽힌 실타래 같아요. 이게 바로 알고리즘 중심 생각입니다. 뭔가 문제가 생기면 코드를 더 복잡하게 꼬아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.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? 관점이 완전 달라요. 데이터 중심 사고방식은요, 문제의 원인을 복잡한 코드에서 찾는 게 아니라, 잠깐만, 애초에 우리한테 들어온 재료, 이 데이터가 맞는 거야? 하고 근본부터 다시 살피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, 코드는 문제가 아니다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아니, 그 똑똑한 빅테크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도 이 AI의 근본적인 실수를 못 잡는 걸까요? 바로 그들이 빠져있는 알고리즘 중심 사고라는 함정, 그게 대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야, 이 문장 하나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평생 자동차 데이터만 보고 자란 AI한테 갑자기 바다가 어때?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. AI가 아무리 똑똑한들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에 대해서 뭘 제대로 말하겠어요. 그쵸? 결국 문제는 AI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애초에 손에 쥐어진 데이터 자체가 질문과 전혀 상관없었다는 거죠. 이 두 가지 생각의 차이가 여기에 딱 보입니다. 왼쪽 보세요. 기존 방식은 데이터를 그냥 용광로에 땔감 쏟아붓듯이 연료로만 봐요. 데이터 품질이 어떤지는 별로 상관 안 하고 일단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. 근데 오른쪽은 신호들이 있죠. 새로운 패러다임은 데이터를 지표, 그러니까 신호로 보는 거예요. 이거 좀 이상한 데이터인데? 싶으면 바로 빨간불 켜서 아예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. 문제를 나중에 덮는 게 아니라 그냥 원천 봉쇄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? 바로 앵코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. AI가 막 엉뚱한 소설을 쓰지 못하게 현실 세계에 단단히 닻을 내리게 하는 일종의 문질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앵커링이라는 건요, 그냥 키워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데이터를 막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를 맥락적으로 따져보는 훨씬 더 깐깐하고 엄격한 과정입니다. 단순한 유사도 검사가 아니라 진짜 의미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거죠. 앵커링의 첫 번째 차원은 바로 시간입니다. 예를 들어서 2026년 남의 상황을 물어보는데 2025년 데이터가 있다? 오, 이건 아주 좋죠. 최적의 데이터입니다. 그런데 만약 2000년 데이터를 쓴다면 어떨까요? 물론 이름은 똑같이 남해지만 26년이면 강산이 두 번도 더 변했을 시간이에요. 이건 그냥 유효기간 지난 데이터, 명백한 불일치입니다.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. 동해에 대해 물었는데 서해 데이터를 참고한다? 둘 다 바다니까 괜찮지 않냐고요? 아니죠. 수심, 조류, 지형 모든 게 다릅니다. 이건 비유하자면 한국 지도를 들고 미국 뉴욕에서 길 찾는 거랑 똑같은 짓이요. 당연히 불일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일 심각한 게 바로 이 세 번째, 의미의 앵커링입니다. 바다에 대해 물었는데 AI 기억 창고에 자동차나 식물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건 아예 다른 카테고리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환각, 즉 할루시네이션이 터지는 겁니다. AI가 자동차 데이터를 억지로 바다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서 바다에는 네 바퀴 달린 물고기가 헤엄칩니다. 같은 말도 안 되는 수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. 자, 앵커링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해요. 데이터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의 규칙 자체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단계가 필요합니다. 이걸 데이터 적응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.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불확실하고 품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시스템의 판단 기준은 그만큼 더 엄격하고 까다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. 이건 마치 셰프가 그날 시장에서 사온 재료의 신선도에 따라 메뉴를 바꾸는 것과 같아요. 재료가 아주 신선하고 좋으면
좀 더 창의적이고 과감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겠죠? 근데 재료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? 그럼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만 조리해야 합니다. AI도 마찬가지예요. 데이터의 상태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의 잣대를 조절하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. 데이터 상태에 따라서 시스템 규칙이 어떻게 고무줄처럼 변하는지 보여주거든요. 맨 위, 데이터가 아주 깨끗하고 좋을 때는 어때요? 6개 모델 중에 4개, 그러니까 과반수만 오케이 해도 그냥 진행합니다. 좀 널널하죠. 근데 중간, 데이터에 뭔가 노이즈가 낀 것 같다, 품질이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기준이 확 올라가요. 6개 모델이 전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겨우 진행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맨 아래가 핵심인데요. 애초에 시간이나 공간이 안 맞는 데이터다? 그럼 뭐 합의고 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시스템 전체가 스톱입니다. 이게 바로 데이터가 직접 규칙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. 자,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안전한 업무 흐름으로 정리해 볼게요. AI가 답을 하나 내놓기까지 무려 4개의 깐깐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. 첫 번째 관문, 앵커링에서 질문과 데이터의 맥락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요. 통과하면 두 번째 관문, 검증에서 여러 모델들이 같은 생각인지 합의를 봅니다. 세 번째 관문, 적응에서는 데이터 품질에 맞춰서 판단의 엄격함을 조절하죠. 이 모든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만 비로소 마지막 결정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.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스탑이고요. 여기서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. 아니, 이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고 좋은데 왜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렇게 안 하는 거지? 그 이유는요,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. 다시 한번 이 비교를 보시죠. 이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. 거대 AI 기업들은요,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 두고 유연성이라고 부르면서 포장해요. 하지만 데이터 중심 방식에서는 그걸 명백한 오류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하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.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의 이유를 짚어볼 수 있어요. 첫째, 빅테크들은 데이터를 그냥 거대한 창고처럼 다뤄요. 그래서 이 질문에 답하려면 창고 3번째 선반에 2번째 상자가 필요해. 이렇게 정확하게 콕 집어내질 못하는 거죠. 둘째, 모든 걸 아는 만능 AI, 즉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야망이 너무 커요. 그러다 보니 좀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뭐라도 답을 내놓고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데이터가 아니라 많은 데이터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일종의 양적 맹신에 빠져 있는 거죠. 자, 이제 결론입니다.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AI의 목표는 모든 질문에 답하는 AI가 아니라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AI로 바뀌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신뢰의 핵심은 바로 침묵의 지혜에 있습니다. 에포케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 용어가 있습니다. 판단 중지라는 뜻이에요. 데이터 중심 AI에서 이 에포케는 시스템의 오류나 실패가 아닙니다. 오히려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스스로 답변을 멈추는 가장 지능적이고 발전된 기능인 거죠. 이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. 결국 이 데이터 중심 접근법의 모든 철학은 이 질문 하나로 요약됩니다. 답이 뭐지? 라고 묻기 전에 잠깐 내가 가진 데이터가 이 질문에 답할 자격이 있나? 이걸 먼저 묻는 것. 이 질문의 순서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바로 AI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대한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럴듯하게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라도 모든 질문에 답하는 AI랑 자기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이건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침묵할 줄 아는 AI. 특히 단 하나의 실수가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의료나 금융 같은 분야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AI는 진정으로 스마트한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